대해서 생각나는 사례가 몇 개 있어서 근데 그 프로이드의 승화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이게 얘기가 됐지만 사실 저희가 뭐 예술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교도소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오래 한 5년 정도 수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제가 다루던 아이들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애들이고 애들이 다 사실은 범죄자 아니에요. 그거 잡혀 들어온 애들이. 그렇죠. 근데 그때 승화에 대한 체험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애는 굉장히 공격적인 애였는데 아무튼 수업을 하다가 그 자기 인물상을 자기를 그려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수업을 한 학기 정도 하고 나서 굉장히 정성 들여가지고 나무를 멋지게 그려가지고 그게 자기처럼 인식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기도 그러고 어떤 애는 굉장히 욕설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애였는데 그거를 약간 작가 희화해가지고 큰 고래를 그리면서 처음에는 약간 욕설을 섞어갖고 그 고래 얘기를 하다가 그 고래를 너무너무 이게 크게 멋있게 그려놓고 그거를 자기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거를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승화라는 한 단어로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표출되지 않은 욕동 같은 게 이게 물기를 튼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순간만으로 얘네들이 확 바뀌었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쏟을 그런 이렇게 더 나은 형태로 쏟을 그런 거를 체험하고 난 사람하고 그 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이도 그 나무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새도 날아오게 막 그리고 굉장히 정성 들여갖고 그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하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자신같이 굉장히 느껴졌고 그 순간에서 그 체험을 한 그 애의 이렇게 딱 눈을 보니까 프로이드의 승화가 굉장히 둔탁한 어떤 용어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그리고 인간 전체의 본능적인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저희가 세분화시켜갖고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인간 자체 내에서 그거를 굉장히 이게 물기를 틀고 굉장히 더 나은 형태로 이게 공격성이나 이런 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떤 애들은 그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어떤 애들은 또 자연스럽게 스스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 교육 속에서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아무튼 잠깐 생각이 나갖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표현 치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분들에게는. 네. 아까 말씀은 그 그림 자체는 대상을 그렸지만 사실은 대상이 자기 표상일 가능성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뭘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약간 스스로 어떤 순간이 어떤 애들은 그런 게 평생 안 찾아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힘에 의한 어떤 본능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그 승화라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속에 자기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높이 할 그런 능력이 속에 씨는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걸 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낼 것인지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낼 것인지는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현상 자체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돕는 어떤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자기의 힐링 파워가 있다는 걸 믿어야만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 안에 자기를 변모시킬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치료를 하거나 혹은 예술 치료를 하거나 인내로 깨끗하고 동반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체의 트루 셀프가 발현하는
결국 힐링 파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 스스로 자기를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트루 셀프가 숨겨져 있는 그게 발현하는 과정인데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라는 이 원시적인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향해서만 사용되는 것들이 실제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자기의 트루 셀프를 발현하는데 그 에너지가 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자기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그걸 승화라고 칭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하게 정교한 어떤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승화라는 그렇죠.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예. 그게 맞긴 맞는데 너무 무딘 칼이에요. 무딘 칼에서 요리를 해내기는 어렵다는 얘기. 그 승화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너를 내가 승화시키겠어 하고 이게 치료해 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승화가 되는 경우는 내가 알아듣기는 이때 승화가 일어났구나는 알겠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승화를 시키는 것 전체가 정신분석이 돼요. 말하자면.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인간은 그냥 문화를 이루고 산다 이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승화라는 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어쩌면 그 사회화 과정을 승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맞아요.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예. 동물적인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된다. 하는 승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이 케이스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쩌면 초심량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초심량적인 그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주혜님이 했던 그 표현예술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전체를 하나를 그냥 승화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실제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 현상을 네. 승화로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는 그 초심리학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사람을 섬세하게 돕는 과정에 가이드 역할이 되기가 어렵다. 그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분을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어떤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가 큰 어떤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그 울타리만 가지고 되지 않고 좀 더 정교한 우리의 이해들 어떤 공부들이 있어야 이분들을 잘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주님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이르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술 치료의 그 영역에서 오랫동안 애써온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분 안에 뭐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게 튀어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